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위대한 사람들에게 공감하라. 당신 안에 숨겨진 위대함을 깨울 수 있다. 위대한 사람들에게 공감하라. 영웅들에게 끌리는 건 당신 안에도 영웅적인 특징이 있어서다. 자연의 기적과 같다. 비밀스러우면서도 유용하다. 마음과 정신이 저절로 끌리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무지한 대중이 신비의 묘약에 취하듯이 말이다. 존경심이 생기면 호의가 따라오고 애착에까지 이르게 된다. 말없이도 설득되고 수고 없이도 공감된다. 공감에도 적극적 공감과 소극적 공감이 있는데 공통점은 큰 행복을 주는 대상일수록 경탄도 커진다. 그 관계를 인식하고 구별하며 이용할 줄 아는 것이 커다란 기교다. 왜냐하면 어떤 고집도 공감이라는 비밀스러운 호혜 없이는 목적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웅을 닮아가라. 그대로 모방하지 말고 질투를 느끼고 자극을 받아라. 본보기로 삼을 영웅을 가져라. 그리고 그들을 모방하지 말고 닮아가라. 위대한 업적으로 살아있는 귀감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모두들 자신의 직업에서 가장 위대한 본보기를 찾되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극을 받아라. 알렉산더 대왕은 아킬레우스의 죽음에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울었다. 자신의 명성이 아직 세상에 널리 퍼지지 않은 것이 안타까워서 누군가의 승전, 나팔 소리만큼 마음속에 큰 공명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다. 질투심은 이렇게 큰 정신으로 표출해야 한다. 희망을 주며 의존하게 만들어야 당신을 따른다.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게 만들어라. 도금사가 아니라 숭배자가 우상을 만드는 법이다. 현자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사람보다는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러려면 그들을 희망의 밧줄로 묶어놓는 것이 전략적이지. 그들의 감사의 말만 믿고 놔두는 것은 얕은 수다. 왜냐하면 희망은 좋게 기억되고 감사는 나쁘게 기억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존중할 때보다 의존할 때 더 큰 감정을 느낀다. 사람들은 갈증이 해소되면 곧 바로 샘에 등을 돌리고 오렌지는 으깨진 후에는 황금빛 접시에서 거름 속으로 내던져진다. 의존감이 사라지면 호의적인 태도는 존경심과 함께 끝난다. 그러니 희망을 주되 그것이 결코 완전히 충족시키면 안 되고 그 상태를 유지하라. 심지어 상대가 당신의 군주인 경우에도 당신이 잘못될 때까지 지나치게 침묵해서는 안 되고 당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 치명적인 손해를 보게 해서도 안 된다. 어리석은 대중의 경탄에 취하지 말라. 무엇이든 비범해지라. 일단 취향이 평범하면 안 된다. 오, 위대한 현자여, 그대들의 결실을 대중이 좋아한다면 얼마나 맥 빠지는 대중의 박수갈채가 아무리 커도 현자들은 만족하지 못한다. 반면에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카멜레온들은 아폴론의 달콤한 숨결이 아니라 대중의 입김에서 즐거움을 찾아다닌다. 둘째, 지성도 평범하면 안 된다. 대중의 경탄에서 즐거움을 찾지 말라. 무지한 대중의 경탄은 그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서지 못한다. 결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리석은 대중이 경탄할 때 현자는 그 허위에 속지 않는다.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 사람들의 호의를 얻어라. 대중의 존경을 얻는 것도 엄청난데 대중의 사랑을 얻는 건 더 어렵다.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노력에 더 많이 달렸다. 먼저 토대를 닦고 그 위에 하나씩 세워가야 한다. 탁월한 능력들이 전제되지만 그게 다가 아닌 것이다. 일단 한번 좋은 평가를 얻으면 호감을 얻기 쉬워진다. 또한 선행은 호감을 불러일으킨다. 온 힘을 다해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하고 더 좋은 행동을 하고 먼저 사랑해서 사랑받아라. 저명 인사들은 정중함이라는 정치적인 마술을 부린다. 그렇게 행동한 다음에는 팬을 주목한다. 행위가 완수되면 역사책에 기록되니까 만일 저술가가 써내려간 글이 호의적이라면 그 글은 영원할 테니까 기대감이 꺼지지 않게 조절하라. 기대하게 만들어라. 늘 기대감을 부추겨라. 기대가 더 많은 기대를 부르고 훌륭한 행동이 더 빛나는 행동을 예고한다.
단 한 방에 당신이 가진 전부를 걸어서는 안 된다. 기대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살아있도록 힘을 적절히 조절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삶은 연극처럼 진행된다. 즐기되 침착하라.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기쁨이고 지옥에서는 모든 것이 고통이다. 우리는 두 개의 극단 사이에 있고 따라서 양자에 관여한다. 운명은 변한다. 모든 것은 행운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은 불행이 되지도 않는다. 이 세상은 영혼과 같다. 그 자체만으로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천국과 결합되면 가치가 크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 태어남을 유지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새로움은 현명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연극처럼 진행되고 마침내 발전한다. 따라서 좋은 결말을 염두에 두어라. 위정자라면 건전한 판단력을 갖춰야 한다. 건전한 판단력을 갖춰라. 간혹 현명하게 태어나는 이들은 이 선천적인 이점 덕분에 학업에서 절반은 앞서간다. 나이와 경험이 쌓이며 이성이 성숙해지면 매우 타당하고 올바른 판단력이 생긴다. 그들은 신중함을 흐트러뜨리는 엉뚱하고 변덕스러운 생각을 멀리하는데 특히 확실해야 하고, 다른 연관사들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사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한 사람이라면 지도를 위해서든 조언을 위해서든 간에 정권을 장악할 만하다. 자잘한 득실을 따지지 말고 큰 그림을 보라. 선하고 고귀하게 행동하라. 위대한 사람은 일처리가 소심하지 않다. 자잘한 득실을 너무 꼬치꼬치 따지지 않고 안 좋은 일일수록 그렇다. 매사를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니다. 보통은 너그럽고 정중한 신사처럼 일에 착수해야 한다. 지나치게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아야 남들을 이끌어 일을 진행시킬 수 있다. 지인이든 친구들, 심지어 적이라도 많은 부분은 내버려 두어야 한다. 매사를 따지고 들면 성가시고, 특히나 원래 성가신 일이었다면 더욱 그렇다. 조금 거리를 두어야지 매번 관여하는 건 미친 짓이다. 제멋대로 나서지 말라. 제멋대로 나서면 남들이 업신여긴다.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으면 스스로 존중하라. 아무데나 등장하지 말고 가야 할 곳만 선별해서 가라. 군중들의 열망 가운데 등장해야 환영받는다. 부르지 않는데 가지 말고 요청이 올 때만 가라. 자기 뜻대로 했다가는 자칫 잘못되었을 때 모든 비난을 떠안게 된다. 또한 잘 됐을 때도 감사를 받지 못한다. 언제나 제 멋대로 구는 사람이 모든 비난과 격려를 뒤집어 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염치 없이 끼어들었다간 아주 수치스럽게 퇴출될 수 있다. 냉정하라. 열정에 휘둘리면 추문에 휘말린다. 냉정함은 최상위의 정신만이 가지는 특권으로 찰나적이고 저급한 충동에 휘둘리지 않게 해준다. 자기 자신과 스스로의 충동을 통제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다스릴 수 있고 결국 그것이 자유의지의 승리다. 반면에 열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높이 올라가면 안 된다. 침착할수록 높은 직위를 맡아야 한다. 그러니까 추문을 세련되게 피하는 유일한 방법 혹은 가장 빨리 명성을 되찾는 지름길은 냉정뿐이다. 매사에 우아하라. 매사에 우아해야 재능이 돋보이고 말에 생명력이 깃들고 행동이 진실해 보인다. 우아함은 그야말로 장식 중의 장식이다. 우리의 본성은 완벽을 추구하는데 완벽은 우아함으로 표현된다. 이런 특징은 생각에서도 나타난다. 이건 교육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훈련해도 안 된다. 편안함 이상의, 그러니까 편안하면서도 자유로운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한다. 우아하지 못한 미는 죽을 것이다. 용감함, 지혜, 신중함, 위험을 능가하는 덕목이다. 또한 공경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빠른 탈출구다. 매일 자신의 광채를 새롭게 하라. 자신의 광채를 새롭게 하라. 그것은 불사조의 특권이다. 탁월성은 퇴색하고 그와 더불어 영예도 퇴색한다. 닮았다는 이유로 찬사를 잃고 종종 평범해도 새로운 것이 그 탁월함을 덮어버린다. 그러니 대담성, 천재성, 행복, 그 밖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라.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새롭게 등장하고 태양처럼 매일 거듭해서 떠오르라. 당신이 빛날 무대도 계속 바꿔서 당신은 부족함을 느껴 열의를 불타고 대중의 새로움에 박수갈채를 보내게 하라. 선고안을 가져라. 앞날을 내다보라. 오늘, 내일, 아주 먼 훗날까지도 대단한 선고안은 고난이 닥치기 전에 대비하는 데 있다. 신중한 사람은 사고를 당하지 않고 주의 깊은 사람은 위험을 피한다. 진창에 목이 잠길 때까지 생각을 미뤄두면 안 된다. 여러 차례 생각해두면 도처에서 나타날 극단적인 불운을 대비할 수 있다. 베개는 침묵의 예언자다. 미리 고민하며 잠드는 날들이 훗날 뜬 눈으로 새우는 밤들보다 낫다. 많은 사람들은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하는데 이것은 결과보다 구실을 중시한다는 의미냐. 전이고 후고 그마저도 생각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인생은 내내 올바른 길을 놓치지 않으려고 생각하며 걷는 과정이다. 심사숙고해서 얻은 안목과 예측들이 있으면 인생 항로를 결정하기가 쉬워진다. 예의 바르다는 평판을 얻어라. 예의 바른 사람은 인기를 얻기 때문이다. 예의는 교양의 중요한 부분이고 모든 사람들의 호의를 끌어당기는 마력이다. 반대로 무례는 경멸과 역겨움을 야기한다. 자만에 취한 무례는 혐오스럽고 선한 인격에서 기인한 무례는 경멸의 대상이다. 신용만 할 거면 차라리 지나치게 예의 바른 편이 낫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건 부당하다. 적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용기의 징표로 반드시 필요하다. 비용은 거의 안 들지만 대단히 효과적이다. 상대를 존중함으로써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의와 명예는 그것을 상대에게 표하는 당사자에게 머무는 특징이 있다. 명성을 지켜라. 회복이 불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명성을 시험당하게 두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에 실패하면 그 피해는 메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번쯤, 특히 처음에는 실패할 수 있다. 시간과 기회를 손에 쥐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 따라서 자신의 두 번째 시도를 첫 번째 시도와 결합해 더 확실하게 행하라. 그러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첫 번째 시도는 명예회복이 될 것이다. 항상 개선에 호소해야 하고 여러 가지 것을 증거로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사태는 아주 여러 가지 우연들에 의존한다. 따라서 곧바로 다행스러운 결말이 나오는 일은 드물다. 삶의 무대를 옮겨 다닐 줄 알라. 삶의 무대를 옮겨 다닐 줄 알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망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고위직과 관련해 그렇다. 이 경우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에게 고국은 계모와 같다. 온 토양의 질투가 팽배하고 사람들은 그가 도달한 위대성보다 그의 미약한 시작만 기억한다. 바늘도 저쪽 세계에서 넘어왔으면 더 가치를 인정받고 채색 유리도 먼 나라에서 왔을수록 다이아몬드보다 귀하게 취급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색적이면 열광하고 익숙하면 폄하한다. 모든 낯선 것은 아주 멀리서 왔기에 또는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존중된다. 예전에는 땅 끝에서조차 경멸되었지만 지금은 세상의 중심에서 그들의 동포들과 이방인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사람들이 있다. 동포들은 그가 현재 멀리 있기에 이방인들은 그가 멀리서 왔기에 존경하는 것이다. 제단 위에 아무리 훌륭한 조각상이 있어도 그걸 그저 정원에 있는 돌덩이 정도로만 보는 사람에게는 존중받을 수 없다. 말을 좋게 하고 행동을 명예롭게 하라. 말과 행동은 완벽한 사람을 만든다. 언어가 탁월하고 행동이 명예로워야 한다. 전자는 완벽한 두뇌에서 후자는 완벽한 마음에서 나오며 둘 다 숭고한 영혼에서 생긴다. 말은 행위의 그림자다. 말은 여성적이고 행위는 남성적이다. 말하기는 쉽고 행하기는 어렵다. 말은 삶의 장식이고 행위는 삶의 실체다. 그래서 탁월한 말은 덧없지만 탁월한 행위는 영원하다. 행위는 생각의 산물이다. 지혜로웠다면 행위는 성공적이다. 보상을 미리 베풀라. 감사함을 아는 이들에게만. 나중에 따라올 보상을 미리 베풀어라. 이것은 매우 교묘하고 현명한 수완이다. 아직 공로를 세우기 전에
호의를 받으면 친절하다고 느껴진다. 여기서 두 가지 큰 장점이 생긴다. 신속한 호의에 고마움이 커져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보답으로 주었어야 할 것을 호의로 베푼 것인데도 상대방에게 의무감을 지운다. 의무감을 지우는 매우 세련된 방식인 것이다. 즉 보답을 요구하려는 마음을 보답해야 할 의무를 느끼는 감사한 마음으로 바꾼 것이다. 단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와 의무감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왜냐하면 마음이 비천한 사람들은 미리 수여된 연금을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삼기보다는 입에 물린 재갈로 여기기 때문이다. 남의 불행에 휘말려서 죽지 말라. 늪에 빠진 사람을 조심하라. 그들은 불행을 같이 나누고 위로받기 위해 다른 사람을 부를 것이다. 자신들이 불행을 짊어지는 것을 도와줄 누군가를 찾는다. 그러면 행복할 때는 차갑게 등을 돌렸던 이들이 손을 내밀 것이다.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위험을 자초하는 일 없이 돕기 위해서는 커다란 주의가 필요하다. 최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라. 최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일단은 뭔가가 특출나야 한다. 사람들은 평범함에 감탄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어떤 두드러진 직업에서 최고로 탁월해진다면 보통의 대중들보다 부각되어 뛰어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 소소한 직업에서 탁월하다면 그냥저냥 괜찮은 존재임을 의미한다. 만만한 직업일수록 환호는 덜하다. 대단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의 최상의 장점은 대중에게 존경받고 그들의 환심까지 살 수 있는 것이다.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라. 일의 핵심을 인지해서 상황을 잘 파악하라. 많은 사람들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쓸모없는 논의의 결과나 장황한 웅변의 언저리에서 헤맨다. 그들은 한 지점만 수백 번 맴돌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지치게 하지만 결코 중요한 사건의 핵심은 건드리지도 못한다. 혼란한 정신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다. 그들은 내버려 두어야 할 문제를 건드려서 시간과 인내를 낭비하다가 결국 고갈시킨다. 우수한 팀원을 지원하라. 결국 다 당신의 업적이 된다. 좋은 도구를 쓰라. 시원찮은 도구를 써서 절묘한 재치를 발휘하려는 사람이 있다. 매우 아슬아슬한 시도이고 치명적인 실수를 이어질 수 있다. 강요들이 우수하다고 군주의 위대함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실행자에게 모든 공적의 영광이 가지만 비난 또한 마찬가지다. 명예의 여신은 주요 인물 옆에만 선다. 그러니 보조자를 잘 가려 뽑아서 그들에게 의지하는 것에 명예의 비결이 있다. 악명이 붙는 걸 피하라. 악명이 붙는 걸 피하라. 왜냐하면 뛰어난 장점인데도 악명이 붙으면 결점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남달리 도드라지는 것에는 늘 악평이 쏟아진다. 별난 사람은 철저하게 외톨이가 된다. 심지어 아름다움이 과도해지면 공격받으니 지나치게 눈길을 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니 명성이 나쁜 유별난 행위는 더욱더 불리할 것이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악덕을 통해서라도 유명해지려고 한다. 그들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명예를 소유하기 위해 타락 속에서 표창을 구한다. 통찰력조차도 과도하면 쓸데없는 수다로 취급되는 것이다. 분별력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아라. 비범한 이의 미온적인 긍정은 범인들의 박수갈채보다 더 가치 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기에 그들에게 칭찬을 들으면 매우 만족스럽다. 사려 깊은 안티고노스는 모든 영예를 제논에게로 돌렸고 플라톤은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사상 전체를 대표한다고 추켜 세웠다. 오로지 자신의 배를 채워넣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폭도처럼 휩쓸고 다니며 심지어 가장 혐오스러운 쓰레기까지 싹쓸이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독재군주들조차 저술가를 필요로 하고 못생긴 여자들이 화가의 붓을 두려워하는 것 이상으로 저술가의 펜을 두려워한다. 바보스러운 괴물이 되지 말라. 바보스러운 괴물이 되지 말라. 매사에 우쭐대는 사람, 불손한 사람, 완고한 사람, 변덕스러운 사람, 자기 의견만 고집하는 사람, 괴짜, 걸핏하면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 익살꾼, 수다쟁이, 역설주의자,
종파주의자, 이외에도 각종 괴팍한 사람들 말이다. 정신의 모든 기형은 육체의 기형보다 추한데, 왜냐하면 정신의 기형은 고차원적인 아름다움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정신이 그렇게 뒤죽박죽인 사람을 누가 도울 수 있겠는가? 자신 통제력이 부족한 사람이 누구의 조언인들 듣겠는가? 남들이 조롱하는 줄도 모르고 자신의 공상 속에서 듣는 공허한 박수갈채에 취해 눈뜬 장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당신의 의견을 적당히 주장하라. 누구나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견해가 있고 그 견해가 대단히 근거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 그 경애는 자신의 성향에 따라 판단일 뿐이다. 반대되는 두 의견이 부딪혀도 각각 자신의 근거가 더 이성적이라고 말하는데 이성이 이중의 얼굴일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현명한 사람은 주장을 펼칠 때 신중하다. 상대편 의견을 들어보면 자신의 의견에 의문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반드시 타인의 입장에 서서 타인이 주장하는 이유들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그렇게 고집을 피우며 타인을 비난하고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을 것이다. 시대를 대표하는 진짜 위인들을 알라. 시대를 대표하는 위인들을 알라. 그들은 몇 안 된다. 전 세계에서 불사조 하나, 위대한 장군, 완벽한 역설가, 진짜 철학자도 한 세기에 한 명씩, 위대한 왕도 수세기에 한 명 정도다. 범인들은 다수여서 흔한데 모든 면에서 도드라지게 위대한 인물은 대단히 드물다. 완전히 완벽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카이사르와 알렉산더의 대왕 칭호를 탐했지만 헛된 일이다. 왜냐하면 행위가 따라가지 못하는데 위대한 호칭이 무슨 소용인가? 슬쩍 운을 띄워서 확인하라. 슬쩍 운을 띄워서 확인하는 방법은 특히 여론의 향방이나 성공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 더 유용하다. 그렇게 해서 좋은 결말에 확신이 든다면 더 진지하게 진행할지 전격적으로 철회할지 결정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타인의 의도들을 점검해보고 어떤 근거에 기반해야 할지 정확히 깨닫는다. 이렇게 해야 부탁할 때, 소망할 때, 혹은 통치할 때도 성견지명을 발휘할 수 있다.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국적, 가족, 직위, 연령. 당신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을 살펴라. 국민성의 결함을 인정하고 고쳐가라. 물을 흘러가며 지층의 성질에 따라 변하고 인간은 태어난 곳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적 유리한 땅과 하늘을 차지해서 혜택을 보는 국민들도 있다. 가장 뛰어난 민족들도 나름대로의 과오를 지니고 있다. 인접한 민족들은 그것을 단속하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 과오를 반드시 비난한다. 사실 자기 국가의 실패를 통해 개선해가는 행위는 대단히 영리한 일이다. 그것을 통해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거의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가장 뛰어난 장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족, 신분, 직위, 연령에 따른 과오도 분명히 존재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여러 결점을 지니고도 전혀 주의하지 않고 자신의 과오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끔찍한 괴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은 남들과 어울려 걸어야 한다. 교제를 통해 매너와 취향을 배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품성과 재능까지 습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극적인 이는 뛰어난 이와 어울리고 여러 기질들이 어우러져 무리 없이 친근하게 지낸다. 다른 사람에게 맞춘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다. 대립되는 것끼리의 상호작용으로 세계는 아름다워지고 유지된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조화로워진다면 도덕적인 조화도 이뤄질 것이다. 친구냐 상대편이냐를 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하라. 왜냐하면 극단의 반대끼리 결합했을 때 아주 분별 있는 중도가 찾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말만 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을 구별하라. 말만 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을 구별하라. 친구, 동료, 기타 여러 만남에서도 정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말은 나쁜데 성과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다. 하지만 말은 좋은데 성과가 나쁘다면 그것이 더 나쁘다. 말은 바람 같아서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없고
공손한 말씨로만 살 수도 없으니 정중한 기만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말은 성과로 나타나야 가치를 지닌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본래의 가치를 내지 못하고 고작 그늘만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초반의 열기를 활용하라. 엄청난 기회이나 금세 사라져버릴 테니까 초심자의 행운을 잘 이용하라. 왜냐하면 누구나 아직 새로운 면모가 있는 한높이 평가된다. 새로움은 일상적이지 않고 변화로 인식되기에 탁월하지만 익숙한 것보다 오히려 평범해도 새로운 것이 환영받는다. 능력도 자꾸 사용되다 보면 닳고 식상해지니까. 그러나 새로움의 영광은 매우 짧다는 것을 명심하라. 나흘만 지나도 존경심이 사라진다. 따라서 초반에 인정받은 짧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순식간에 지나갈 그 박수갈채를 최대한 활용하라. 왜냐하면 일단 새로움에 대한 열기가 지나가면 곧장 열정이 식고 새로웠던 것들이 식상한 관습으로 취급한다. 기억하라. 모든 것에는 때가 있으되 금세 지나간다는 것을. 자신의 행운의 별을 따라가라. 당신의 행운의 별을 알아라. 그 별을 모르면 무력하고 불행하다고 느낀다. 어떤 사람들은 영문을 알지 못한 채 군주와 권력자들이 명성을 누리도록 돕는다. 어떤 사람들은 현자들의 호의를 받는다. 많은 사람들은 특정 국가에서보다 더 좋게 받아들여졌고 이 도시보다 저 도시에서 더 잘 보였다. 마찬가지로 직위나 신분에서도 종종 자신과 더 잘 맞는 것들을 발견한다. 다 비슷하거나 심지어 똑같은 작용 요건을 갖췄는데도 말이다. 운명의 여신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원할 때 카드를 섞는다. 그러니 누구나 자신의 재능과 함께 자신의 행운의 별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행운을 잡을지 경솔하고 부주의한 행동으로 운을 놓칠지는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별을 따르고 그것을 도울 줄 알아야 하며 그것을 바꾸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작은 곰자리를 보면서도 북극성을 놓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당신이 한 일을 돋보이게 하라. 내면적 가치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두가 다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중을 따라간다. 명성을 부여하는 건 대단한 기술인데 때론 칭찬만으로도 가능하다. 칭찬하면 남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고 멋진 호칭을 부여하면 남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된다. 단 허세를 부려서는 안 된다. 또한 전문성을 주장하는 것도 좋은 유인책이다. 모두가 그렇게 여기게 되어도 부러움을 낳기 때문이다. 절대로 자기 일을 쉽다거나 별일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만하게 본다. 모두가 이례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취향이든 이성이든 끌리기 때문이다. 오락가락하지 말라. 천성 때문이든 허세 때문이든 모순되게 행동하지 말라. 유능한 사람은 항상 최상으로 행동해서 신뢰를 얻는다. 그의 행동이 달라진다면 그럴 만한 이유나 상황이 있는 것이다. 행동이 달라진다면 그럴 만한 이유나 상황이 있는 것이다. 행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추하다. 매일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지성도 의지도 행운까지도 오락가락하는 것이다. 어제는 하했다가 오늘은 검고 어제 긍정했던 걸 오늘은 부정하고 그렇게 자신의 신용을 깎아먹고 남들과의 관계도 망가뜨린다. 괜한 환상이 없는 사람이 되라. 괜한 환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현명한 기독교도가 되고 철학의 신하가 되자. 그런 척만 하거나 과시하지 말고 철학은 오늘날 그 명성을 잃어버렸지만 현자들이 펼칠 수 있는 최고의 활동이었다. 사색은 빛을 잃었다. 세네카가 로마에 처음 소개한 이후 철학은 한동안 대세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구닥다리로 치부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만을 폭로하는 것이 사유하는 정신의 음식이며 정식한 사람의 즐거움이다. 자만하지 말라. 자기 만족을 드러내 보이지 말라. 자신에게 불만스럽다고 기색해도 소심하다는 뜻이니 안 되겠지만 자만해서도 안 되는데 왜냐하면 바보 같은 짓이기 때문이다. 자만은 대개 무지에서 생기는데
신뢰를 깎아먹지만 않는다면 별 이득은 없어도 기분이 좋을 수는 있다. 타인의 까마득한 완벽성은 따라할 수 없으면 자신 안의 평범한 재능에 만족하면 된다. 하지만 차라리 의심이 현명하고 유용한데 그래야 불행을 피하거나 변고가 생겼을 때 위안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불행을 걱정하고 있었다면 불행으로 놀라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구제불능의 바보들이나 공허하게 자기만족에 한껏 취해 있으면서 다른 분야에까지 그 씨앗을 널리 퍼뜨린다. 정중함을 표시하는데 늘 주의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그들의 모습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에 맞도록 꾸민다. 나쁜 일은 쉽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당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선의 것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의존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올바른 가치관 위에 서 있는 것에 만족하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 무엇이든 노력을 통해 행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은 종종 비용이 덜 들고 효과가 크다. 말로 대가를 치르고 행위를 얻는다. 세상이라는 이 커다란 집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필요한 도구가 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그렇게 봤을 때 가치 없는 인간은 없다. 누구나 자신의 성향에 따라 어떤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지혜로운 정중함이 필요하다. 실랑에 존경을 담아라. 사랑과 존경을 모두 받을 수 있다면 대단한 행운이다. 보통은 존경하는 대상은 감히 사랑하지 못한다. 사랑은 증오심보다 무모하다. 애정과 존경심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나친 경외의 대상이 되는 것도 지나친 예정의 대상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랑하면 친밀해지는데 친밀감이 앞으로 내딛는 매 걸음마다 존경심은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적절한 것은 헌신적인 사랑보다 존경심이 담긴 사랑이다. 호의를 얻어내라. 우리는 호의를 통해 유리한 의견을 얻는다. 일의 가치만 신뢰해서 호의 따위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호의의 도움 없이 공로만 있으면 아주 멀고 험한 길이 된다는 걸 안다. 호의는 모든 것을 수월하게 만들고 보완한다. 호의는 용기, 열정, 학식, 심지어 지혜 같은 것까지 제공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게 만든다. 반면에 추악한 실수들에는 눈을 감는다. 호의는 보통 추구하는 이익이 같을 때 성향, 민족, 친족 관계, 조국, 직위 등의 물질적 이익 또는 보다 차원 높은 공동체에서는 능력, 의무, 평판, 장점 등의 추상적 이익, 사실 호의를 얻는 건 난제이나 우리는 반드시 얻어내서 이용해야만 한다. 영혼이 단단하면 육체도 장수한다. 장수의 비결, 선하게 사는 것이다. 두 가지가 삶을 단축시킨다. 어리석음과 방탕함. 어리석으면 생명을 지킬 분별력이 부족하고 방탕하면 생에 대한 의지가 없다. 덕이 훌륭함의 결과이듯 악덕은 우매함에 대한 벌이다. 선한 삶은 결코 죽지 않는다. 영혼의 단단함은 육체에까지 전해지기 때문이다. 선한 삶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장수하게 된다. 사리 분별력을 높여라. 사리 분별력이야말로 이성의 왕좌이고 주의의 토대이며 수월하게 성공을 쟁취할 수단이다. 신의 선물이자 맨 먼저 기도로 구해야 할 최고의 자질이다. 핵심 갑옷처럼 매우 중요해서 다른 자질들은 그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지만 이게 없으면 사람은 불완전해진다. 삶의 모든 행위는 사리 분별력에 달렸다. 어디에든 필요하다. 사리 분별력은 자연스럽게 이성적인 특징과 융합되어 가장 올바른 것들을 취한다. 유명세를 이용하라. 명성을 얻고 유지하라. 유명세를 이용하라는 말이다. 명성은 얻기 어렵다. 능력이 탁월해야만 따라붙기 때문이다. 그런데 탁월한 능력은 드물고 대개는 고만고만하다. 그러나 일단 명성을 얻고 나면 쉽게 유지된다. 명성에는 의무가 따르지만 얻는 것이 더 많다. 힘과 고상한 행동이 있으면 존경을 받고 일종의 위엄까지 인정받는다. 하지만 실제로 가치가 있는 명성만이 영원히 지속된다. 의도는 암호화하라.
영혼은 열정으로 드러나는데 가장 실용적인 지식은 그것을 변장시킨다. 카드패를 들킨 사람은 패배의 위험에 처한다. 엄청난 자제력으로 탐구자의 관심에 맞서 싸워야 한다. 살쾡이처럼 탐지하고 조개처럼 은폐하라. 당신의 취향을 절대로 들키지 말라. 안 그러면 누군가가 반박이나 아첨으로 맞설 것이다. 최대 결점을 파악하라. 그리고 전쟁을 선포하라. 자신의 주요한 결점을 알라. 누구나 자신의 가장 뛰어난 장점에 버금가는 결점을 지니고 있다. 욕망이 커질수록 이 결점도 독재자처럼 커질 것이다. 그러니 이 결점을 없애려면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이 결점에 맞서는 전쟁을 분명하게 선포하라. 왜냐하면 일단 결점으로 인식하면 고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려면 스스로에 대한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 가장 주요한 흠결을 없앨 수 있다면 다른 작은 실수들도 바로잡을 수 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다수의 호감을 얻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분별 있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는다면 최상의 기쁨이다. 방법은 여러 가지다. 아주 확실한 방법은 직장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거기에 기분 좋은 태도까지 더해지면 당신은 그 일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된다. 당신이 그 일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직무로 인해 명예를 얻는 사람도 있고 직무를 명예롭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후임자가 형편없어서 우리가 우수해 보인다면 그것은 영예가 아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교양인이 되어라. 문화와 품위. 우리는 야만인으로 태어나서 문화로 인해 짐승 이상의 존재가 된다. 교양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교양이 높을수록 더 인간다워진다. 문화를 가졌던 그리스인들은 나머지 국가의 국민들을 야만인이라고 자칭했다. 무지는 매우 야만적이다. 문화를 형성하는 대부분은 지식이다. 하지만 지식의 품위가 없으면 조잡할 뿐이다. 비단 지식뿐만 아니라 욕망, 특히 대화의 품위가 있어야 한다. 정신과 육체의 품위를 타고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사고, 언어, 의복 영혼의 껍데기, 그리고 재능과 성과에까지 기품이 넘친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뭐든 거칠어서 자신의 장점조차 참을 수 없는 야만적인 것으로 만들기도 한다. 성인이 되어라. 한마디로 말해서 성인이 되어라.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된다. 덕은 완전해지는 길목이자 모든 복의 중심이다. 덕은 사람을 이성적이고 신중하고 사려깊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대담하고 숙고하고 정직하고 행복하고 인정하고 참되게 하며 모든 면에서 영웅으로 만든다. 사람은 신성함, 건강, 지혜로 행복해진다. 덕은 소우주이며 양심이라는 반원을 이룬다. 덕은 매우 아름다워서 신과 인간 모두의 호의를 얻는다. 덕은 더없이 사랑스러우며 오직 악덕만은 혐오스럽다. 덕만이 진지한 문제이고 다른 모든 것은 농담이다. 사람의 능력과 깊이는 행운이 아니라 덕으로 측정할 수 있다. 덕만 있어도 완전하다. 덕 있는 인간은 살면서는 사랑받고 죽어서는 기억된다.